레무스를 죽이고 유일한 왕이 된 로물루스는 그의 거점인 팔라티누스 언덕 주위에 성벽을 쌓았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기원전 753년 4월 21일이었다고 한다. 이날이 로마 건국 기념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라틴족이 이탈리아로 오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대부분 학자는 기원전 2000년경에 라틴족이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은 테베레강 유역에 정착하여 주로 목축업과 농업을 하며 살았다. 여기서 전설을 떠나 현실적으로 잠깐 건국 과정을 살펴보겠다. 모든 민족이 다 그랬듯 라틴족도 처음에는 시족 또는 부족 단위로 생활했을 것이다. 시족과 부족의 단위가 커지면 더 큰 집단인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도시가 생겨난다. 테베레강 유역에 정착한 라틴인이 도시를 세웠을 것이니까 모두 라티움 도시 국가가 된다. 전편에서 나온 라비니움이나 알바론가도 라티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라티움의 도시 국가들이 이탈리아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세기부터였다고 한다. 로물루스라고 하는 젊은이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팔라티누스 언덕에 하나의 도시를 세웠을 것이다. 이 역시 또 하나의 라티움 도시 국가가 된다. 그런데 형성 과정에서 내부 권력 쟁탈전이 있었을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쌍둥이 동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쟁자일 수도 있다. 결국에는 로물루스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추정이다. 로마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절대 권력자가 이끄는 왕정이라면 보통 자식들이 후계자가 된다. 그러나 초기 로마는 왕정이면서도 원로원에서 왕으로 정하는 인물을 민회에서 뽑았다. 여기에서 로물루스도 원래 여러 우두머리 중에서 왕으로 뽑혔을지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로마는 왕이 혼자서 권력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왕이지만 원로원과 민회의 협조를 받아서 국정을 이끌었다. 100명의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은 왕을 자문하거나 왕위 계승에 관여했다. 그리고 왕과 귀족,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 역할도 했다. 민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였다. 원로원에서 왕 후보를 정하면 민회에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 또한 군사 동원이 필요하면 왕은 먼저 민회부터 소집했다. 군사 동원 결정은 왕이 하지만 징집 등 그 실무적인 절차는 민회에서 맡았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로물루스는 로마 초기 법을 제정해서 도시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를 세웠다. 이어서 그는 제일 먼저 인구를 늘리는 일에 골몰했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당한 인구가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신생 국가로 갈 일이 없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인근 지역에서 쫓겨난 망명자, 범죄자, 노예, 불황자 등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로마 초기에 남성 인구가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그 역효과로 여자가 부족해졌다. 로물루스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인근 부족들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망명자나 범죄자들이 몰려간 것을 알고 있는 인근 부족에서 쉽게 여자들을 보낼 리 없었다. 이렇게 되자 로물루스가 극단적인 대책을 생각해낸다. 유명한 사건이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이다. 로마 사람들이 종교 축제에 인근 사비니 사람들을 초대했다. 축제가 무르익었을 때 로마 남자들이 덮쳐서 여자들을 납치했다. 이렇게 해서 사비니족과 로마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열을 구별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때 티투스 타티우스가 이끄는 사비니족이 로마의 성체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기도 했다. 약 1년간 지속한 전쟁은 납치된 사비니 여자들이 나서면서 끝이 났다. 납치되기는 했지만 사비니 여자들은 제대로 대접받는 로마 남자들의 정식 아내였다. 그들의 눈에는 시댁과 친정이 벌이는 집안 싸움이었다. 그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두 부족은 화해하여 동등하게 합쳤다. 여기에서 로마인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엿볼 수 있다. 로마인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앞으로 로마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로마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괄하며 제국을 확장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인 집단이나 정복한 민족과도 융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사비니족의 경우에서 그 시작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서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화해하면서 왕의 자리도 나누었다.
사비니족의 왕 타티우스도 왕이 되어 또 다른 왕 로물루스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갓 태어난 로마가 강성해지려고 하면 꾸준히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걸 주변 도시 국가에서 가만두고 볼 리 없다. 결국 영토 확장 과정에서 전쟁이 반드시 따른다. 로물루스와 타티우스가 공동 통치를 하며 전쟁도 수행한다. 하지만 공동 통치 5년 만에 타티우스가 라비니움에서 동족에게 암살된다. 이후 로마는 로물루스가 다시 단독으로 통치한다. 로물루스는 기원전 716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37년간을 통치하고 55세 무렵에 죽은 것이다. 그는 꾸준히 영토를 확장해서 로마를 성장시켰다. 로마가 강력한 도시 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로물루스가 닦아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두 가지 주요한 전설이 있다. 어느 날 로물루스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폭풍우가 지나간 후 로물루스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이때 그의 부하들은 그가 신으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물루스가 로마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전설이다. 두 번째는 통치 말기에 로물루스가 독재적이고 폭군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귀족인 원로원 의원들과 갈등이 심했다. 이에 원로원 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그를 살해했다. 그러고 나서 의원들이 그의 시신을 잘게 부수어 각자 몸에 숨겼다고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전설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두 번째 전설과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로물루스도 신이 아니라 보통의 인간이었을 것이다. 감쪽같이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부하들에게 살해되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해석하면 현실적이다. 따라서 로물루스의 죽음은 암살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방대한 로마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